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좀 지수만 놓고 보면은 시원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닥 차트인데 사실 종가 기준으로는 전저점을 깼다가 어제까지 계속 이어진 하락으로 전저점을 깼다가 오늘 큰 폭에 좀 3%가 넘는 상승 회복을 하고 있죠. 이렇게 상승을 갑자기 딱 하게 되면은 뭐 기분은 좋죠. 그동안은 계속 떨어지다가 기분은 좋은데 좀 사실 좀 복잡 미묘한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이때 좀 많이 물이라도 타놨으면 오늘 좋았을 텐데, 미리 매수해놨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수는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정작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종목들이 이렇게 떨어진 이 상황을 오늘 다 회복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이러다가 또 다시 떨어지면 어떡해, 이런 고민이 되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져서 오히려 막 이럴 때 지금 이제 당장 오늘 내일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더 빨리 매수해서 현재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을 좀 포지션을 정리를 하든가 탈출하든가 수익을 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좀 마음이 되게 복잡 미묘해지거든요. 오늘은 이런 분들께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는 영상을 준비를 했으니까 잘 들어보신 다음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락을 하다가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죠. 뭐 여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매번 하락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등이 섞이잖아요. 그게 파동이고, 그러면은 하락을 하고 있다가 이 반등이 나올 때 이 반등에서 전환하고 있는 상승 흐름으로의 전환일지, 아니면은 살짝 반등해주고 다시 떨어지는, 투자 용어로는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기술적으로는 그냥 기술적 반등 상황이다, 요런 상황으로 흘러갈지 알고 싶고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시점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와 관련해서 실전 매매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도움이 될 만한 팁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지금 보여드린 차트를 보게 되면은 뭐 어찌됐든 이 위쪽에서 시작하면서 쭉 하락을 해주는 파동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가 그 이후에 강하게 상승해주면서 어느 정도는 전환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 이런 흐름이 보여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락 이후에 어떠한 상승을 본다라면은 요런 흐름을 조금 더 원할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서 그대로 더 강하게 상승해주는 좀 강력한 반등을 원하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거는 확실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확실하게 전환이구나가 보이지만, 이 안에서 보면은 이런 데서 하락하고 있다가 상승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하락하는 이런 포인트도 존재를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포인트나 이 포인트나 A나 B나 투자자가 실제로 실전에서 딱 그 순간에 들어가 있게 되면은 비슷해 보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슷해 보인다. 그리고 이 판단 자체를 이렇게 다 올라가서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하는 거니까,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뭐 이때는 진짜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여기만 놓고 보면은. 네, 이게 지나가고 나서 지나간 차트로 보게 되면 B는 전환이고 A는 그냥 단순 기술적 반등 또는 데드캣 바운스를 통해서 추가 하락을 야기한다. 지나고 나서 차트를 돌려보게 되면은 A와 B가 너무 쉽게 구분되죠. 구분 못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시점 안에 내가 이 순간에 들어가서 실전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A랑 B는 정말로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B의 시작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하락하면 어떡하지? 여기서 절대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팁을 드리면요, A와 B를 파동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앞에 하락은 똑같다라고 했었을 때 A는 이만큼 올라가는 거고 B는 이만큼 전환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A는 여기서, B랑 다른 점은 B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A는 여기서 다시 떨어진다 이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가 이 뭔가 변화가 될 수 있는 그 순간 포인트거든요. 이 동그라미 친 부분, 이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의 템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전에서는 이 템포를 이 동그라미 안에서 행동할 때는 자신이 평상시에 매매하던 템포나 속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것보다 차라리 완전히 더 빠르게, 즉 A라고 하더라도 이 파동 안에서 무언가 끝낼 수 있게 매매 속도를
템포를 더 빠르게 해서 이 안에서 리밸런싱을 끝낸다라든지 이 안에서 스캘핑을 끝낸다라든지 속도를 완전히 확 올려주던가. A가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때 이렇게까지 연출되는 시간적 텀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안에 끝날 수 있게끔 매매에 대한 그 매수에서 매도까지의 범위, 이격 아니면 이 차액 요거를 짧게 구간을 짧게 보고 굉장히 빠르게 행동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큰 비중으로 하기는 좀 어렵겠죠. 속도를 높여라, 이게 첫 번째 팁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예 속도를 낮춰라. 즉 속도를 완전히 높이던가 속도를 완전히 낮춰라. 차라리 이게 훨씬 더 낫다. 이때 이 기술적 반등이나 아니면은 전환 두 가지가 공존하는 이 동그라미층 구간에서 자신이 평상시 보통 시장에서 매매하듯이 정템포로 매매하게 되면 거의 다 꼬여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템포를 확 높이던가 템포를 확 낮추던가. A와 B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거거든요. B는 이 뒤가 있어요. A는 뒤가 없죠. 그러면은 쉽죠. B에서 뒤가 나올 때, 뒤에 상승 흐름이 나올 때 이때 움직임을 시작해도 된다는 거죠. A에선 없는 거니까. 이 실전 케이스에서는 차라리 움직인다면 여기서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하락을 피해갈 수 있으니까 더 느리게 움직인다는 거죠. 느리게 움직이는 대신에 이것도 같아요. 근데 움직임을 시작했다라고 하게 되면 템포는 높여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투자자가 실전에서 이 상황에서 매수 매도 행위를 하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 매매 행위죠. 매매 행위에서 매수 주문이든 매도 주문이든 이런 행동을 할 때 좀 더 매매를 빠르게 끝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정템포로 자신이 원래 하던 매매 스타일로 그냥 늘어지게 매매를 하게 되면은 이때 많이들 엇박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 팁은 A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종목이 하락하고 있을 때, 반등의 모습이 포착됐었을 때, 이 반등이 반등 전환인지 단순히 데드캣 바운스인지 구별이 안 될 때, 그 시점에 만약에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매매하는 매수 매도 행위의 템포를, 속도를 굉장히 평소보다 높여야 된다. 이거를 첫 번째 팁으로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요 템포를 빠르게 늘리는 게 조금 어렵기도 하고 놓칠 수도 있고 뭔가 저한테는 쉬운 일은 아닌데요. 환경적으로든 다른 이유로든 간에 그렇다라는 거는 차라리 이 변화의 시점에서 행동을 조금 미루고, 즉 느리게 행동을 시작하라는 거죠. 매매 행위를 느리게 시작해서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이후에 흐름이 나오면은 여기서 다시 행동을 시작하면 되는데, 데드캣 바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행동을 시작할 만한 흐름이 안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걸러질 것이고, 진짜로 전환 흐름이 나오는 케이스는 여기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템포를 좀 더 빠르게 만들어주면 더 좋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최소한 자신이 하던 템포로 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여기서 근데 템포를 더 빠르게 해주게 되면 그만큼 더 유리함을 확보하는 거고, 먼저 행동하지 못한 거에 대한 메이크업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력이 되면은 템포를 높여주고, 자신의 실력이 그냥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그냥 하던 대로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어차피 지나가는 데서 행동해야 될 것만 딱 포커스 맞춰주면 되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실전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팁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의 이제 대표적인 상황을 하나 제가 좀 집어서 물어볼게요. 이렇게 반등의 초입부 같은 때 뭐 실력이 없거나 환경이 여건이 안 되거나 그래서 빠르게 매매를 대응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드는 분들은 뭐 쉽게 말하면 초보자겠죠. 그런 분들이 차라리 늦추고 행동을 늦춰라, 템포를 낮춰라,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를 들면은 아무것도 안 했더니 다시 이렇게 떨어지네, 아싸, 이렇게 기분 좋아,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되게 머리가 복잡해지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언제까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이때가 이제 내 평단인데 한 2,900원 정도가 평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쭉 흘러오고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때 내가 그냥 물 빡 타서 여기 평단 요 정도만 맞춰놨으면 그러면 여기서 기분 좋게 팔고 나오거나 이 위에는 다 수익 상황인데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막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오히려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지나가 버리더라. 그럼 이 위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슬슬 매도 치면서 손실 최소화밖에 안 되잖아. 아, 이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이런 고민이 이제 들 것 같거든요. 많은 분들이. 근데 지금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번에는 제가 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분들은 주식을 좀 배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에서는 안 넣어질 거예요. 여기서 내가 행동을 해야 될 때와 아닐 때 그런 거에 대한 구분조차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자신이 지금 계좌에서 주식을 사고 팔곤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매매를 하기 위한 기본기 자체가 아예 없다는 말을 그냥 반증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기본기 먼저 채우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기라고 하는 거는 이 상황에서만 이제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적정하게 비중을 관리하고 내 물량을 유지하면서 컨트롤하면서 상황을 점점 유리한 스코어를 쌓아가는 거. 그러다가 뭐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수익을 만들어내든 아니면은 뭐 극적으로 포지션을 좀 전환을 시키든 개선을 시키든 뭐 그럴 수 있는 본인만의 능력치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최소한의 기본기거든요. 그 최소한의 기본기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께 오늘 좀 도움이 직접적으로 많이 되는 팁을 준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설명을 들으시면서 뭐 여기서 뭐 움직인다, 뭐 움직임을 미룬다, 템포를 빨리 한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분들이 있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 좀 뭔가 혼란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본인이 아직 뭔가 기본기를 소화할 능력이 안 됐구나 라는 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를 시켜드리고자 제가 질문을 이렇게 대신하는 거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투자자가 주가 흐름이 어떤 상황을 맞이했었을 때 내가 뭘 할지 말지 이 정도는 어느 정도, 그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뭐를 해야 된다, 뭐를 하면 안 된다, 이 정도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게 고수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초보자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더 자주 틀릴 뿐이지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것조차 모른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그분들은 시간 낭비하고 시행착오 하기보다는 배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 오늘 얘기를 좀 뒤집어서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초보자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좀 거드는 건데, 요럴 때 있잖아요. 요럴 때 이걸 내가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데, 요럴 때 요 초반부에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 이런 경우면은 그냥 그건 무조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본인이 여기서도 막 후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내가 빡 탔으면 내 평단 여기였는데 요 떨어지는 거 딱 요거 피할 수 있었는데 라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 이분들한테 되게 좋은 팁 하나 생각난 게 있어요. 이분들은 여기서 내가 뭔가를 행위하고 매매 조합이라고 하죠. 매수 매도의 조합이나 아니면 나한테 더 유리하게 만들어내는 그 행위들을 넣을 줄 몰라서예요. 이거는 사실 기술이 부족한 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기술이 부족한 걸 수도 있고 아예 애초에 뭔가 관점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쵸. 중간 과정의 중요성보다는 처음에, 이것도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처음에 잘 사두면은 그냥 알아서 최고점에서 바닥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했었을 때 나오는 생각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오늘 좀 얘기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그 기준점이 있는데 거기에 좀 어긋나는 얘기들을 계속 하는 것 같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말하는 사람이 잘못일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의 기준점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다라는 거를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좀 해보고요. 그리고 그래도 이 영상 하나로 사실 다 이해하는 건 어려워요. 만약에 그런 상태라면. 그렇다면 저희 예전 과거 영상들, 기본기에 관련된 것들, 뭐 그런 것들 많이 있으니까 좀 보시면서 공부도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다가도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시고 좀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이 기본기라는 걸 익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도움받아가면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희가 지금 유튜브 하고 있는 거 말고도 네이버에서 주식 빌더 공유 카페라는 이름으로 네이버 카페를 하나 하고 있어요. 이것도 좀 공지를 해볼게요. 이 카페입니다. 네이버에서요, 주식 빌더 공유 카페 검색을 하면 메뉴에 나와요. 여기를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요런 카페가 나오고, 요 자리에서 회원가입 버튼이 있거든요. 회원가입 하시고 나면은 여기에 주주회원 가입 신청 요거 있죠? 요거 눌러서 신청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클럽인지 뭔지 좀 자세하게 설명도 해놨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저희가 과거에 영상으로도
클럽 소개도 많이 해드렸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유튜브를 한 지가 2년이 훌쩍 넘었거든요. 그리고 이 클럽을 한 지는 4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리고 어니스트님이 여러분들처럼 이제 주식 초보자분들 대상으로, 그리고 주식 뭐 중수분들, 뭐 어쨌든 어니스트님한테 주식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온 거는 훨씬 더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노하우가 담겨서 온라인상에서 누구라도 참여해서 배우고 익혀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갖춰놨습니다. 여기 오시면은 여기 이미 참여하고 계신 많은 선배분들하고 한 가족이 돼서 주식하는 게 참 외롭거든요. 그 외로움을 극복하면서, 그리고 같이 성장해 나가는, 동반 선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고, 그 위에서는 맨 위에서 어니스트님이 저희가 유튜브에서 하루에 한 편 영상 올려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직접 해주고 계시고, 수익 만들어주고 계시고, 피드백 해주고 계시고, 코칭해주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참여하시면은 주식 금방 늡니다. 그렇게 해서 주식으로 평생 동안 부를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기초를 확실하게 다져 놓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 역시 어니스트님하고 그런 관계로 여태까지 이 클럽도 같이 해오고 있고, 스승제자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도 구독, 알람 해두시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면서 주식 문화가 올바로 자리 잡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좀 같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